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악궁 확장 장치가 이제 많이 언급되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유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악궁 확장 장치는 교정 장치 중에서도 불편함으로 따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최상위권에 속하는 불편한 장치입니다. 악궁 확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하면은 치아가 바깥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거나 잇몸뼈 밖으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이야기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교정티처 박기욱입니다. 치아가 삐뚤거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혹시 이런 장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악궁 확장 장치. 요즘 성장기 아이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악궁 확장 장치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악궁 확장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장치의 종류와 치료 중 나타나는 증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좁으면 치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비뚤어지거나 위아래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악궁 확장은 좁은 상악의 악궁을 넓혀서 사실 악궁 확장 치료의 역사는 꽤 깁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치료법으로서 이후 고정식 급속 구개 확장 장치라는 게 개발되면서 현대 교정의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미니 스크류를 동반하여 골격성 확장이 가능한 MARP, 마르페라는 장치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만큼 어떤 경우에 효과적이고 어떤 경우에 한계가 있는지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악궁 확장이 필요한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들어설 공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악궁이 좁아서 치아가 겹치거나 삐뚤어진 경우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치아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호흡이나 아데노이드형 얼굴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아이들은 혀가 입천장, 구개에 닿지 않아서 위턱의 악궁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호흡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궁 확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악궁이 좁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아래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금니가 한쪽으로 비틀려 물리는 경우입니다. 상악의 악궁이 좁아서 아래턱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악궁이 좁아서 생긴 교합으로 인한 기능성 비대칭이 진성 골격 비대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악궁을 넓혀서 정상적인 교합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궁이 좁아 생긴 비대칭이 보이는 아이라면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아래 혹경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위턱 악궁이 아래턱보다 좁은 경우에는 교합이 제대로 물리지 않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악궁 확장 장치가 이제 많이 언급되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유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악궁 확장 장치는 교정 장치 중에서도 불편함으로 따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최상위권에 속하는 불편한 장치입니다. 이 입천장에 큰 부피를 차지하고 MARP, 마르페처럼 미니 스크류까지 식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적절한 경우에 잘 활용하면 매우 훌륭한 치료법이 되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치아의 후방 이동이나 치간 삭제 등 다른 방법으로도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그 공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확장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분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악궁 확장 장치는 크게 가철식과 고정식으로 나뉩니다. 가철식 확장 장치는 탈착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서 이물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루 중 충분한 시간을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협조도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가철식보다는 고정식으로 악궁 확장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정식 확장 장치는 치아에 아예 부착을 해서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RP, 즉 급속 구개 확장 장치입니다. 장치를 입 안에서 직접 돌려서 악궁을 넓혀 나가는 방식인데요. 협조도와 관계없이
없이 입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정한 힘이 계속적으로 가해지게 되고 효과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결과가 잘 나옵니다. 악궁 확장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성장기에는 위턱 가운데 봉합선이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뼈를 벌려서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가 어릴수록 벌리는 저항이 적고 치료 반응도 훨씬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봉합선이 점점 굳어지면서 확장에 필요한 힘이 커지고 한계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만 무조건 어릴 때만 가능한 치료는 아닙니다. 무턱이나 주걱턱처럼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치료들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미니스크류를 동반한 MARP가 많이 사용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골격성 확장이 가능해졌거든요. 성인에서의 악궁 확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성인이 되면 위턱의 가운데 봉합선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정식 확장 장치, 치아만 벌리는 고정식 급속 확장 장치로는 골격 자체를 벌리는 것은 어렵고 치아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치성 확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이때 사용하는 것이 MARP 또는 MSE, 즉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골격성 악궁 확장 장치입니다. 입천장 9개에다가 미니스크류를 심입하고 그 힘으로 봉합선을 직접 뼈에서 벌려주는 방식입니다. 뼈에 직접 힘을 가하기 때문에 성인에서도 골격성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악궁 확장은 성장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봉합선이 완전히 닫힌 정도에 따라서 붙어있는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확장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대 초반과 40대 이상은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미니스크류를 동반한 MARP, 마르페를 이용한 골격성 확장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아래 악궁에 비해서 위의 악궁이 상대적으로 많이 좁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한쪽 어금니 물림을 보았을 때 위에랑 아래 치아가 완전히 반대로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천장 쪽에다가 미니스크류를 식립하여서 진행하는 마르페, 악궁 확장 장치 MARP를 진행하셨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 악궁 확장 장치를 이제 돌리는 건데요. 이 악궁 확장 장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봉합선이 붙어있던 게 이제 뜯어지게 되고 벌어지면서 이렇게 앞니 사이에도 공간이 생기면서 이 악궁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앞니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뼈가 확장됐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위에 악궁을 넓혀서 충분히 넓혀준 다음에 교정이 끝나고 나서는 위아래가 악궁이 잘 맞게끔 교합을 잘 맞춰서 끝나셨던 케이스입니다. 악궁 확장으로 얼굴이 변형되지 않나요? 치료 후 위턱이 넓어지면서 코 주변이나 광대 부위가 달라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령이 낮을수록 악궁 확장에 따른 얼굴 변화의 가능성과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뼈들이 더 유연하게 붙어 있어서 확장이 훨씬 잘 되는 만큼 광대나 코 쪽의 변화가 나타날 확률도 함께 높아지거든요. 실제 교정 교과서, 저희가 배우는 교정 교과서에도 치아 맹출 시기에, 어린 시기에 악궁 확장을 하게 되면은 코뼈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어린 환자의 경우 악궁을 과도하게 확장하면 광대뼈가 넓어지는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릴수록 자주 체크하고 얼굴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20대 초중반처럼 연령대가 낮은 경우, 기본적으로 광대뼈가 넓은 경우, 확장량이 많아서 악궁이 많이 벌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얼굴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심각한 얼굴 변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좁았던 악궁이 정상 범위로 개선되면서 얼굴이 더 균형 잡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료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궁 확장으로 공간을 계속 만들 수 있나요? 악궁 확장으로 공간을 계속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악궁 확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하면 치아가 바깥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거나 잇몸뼈 밖으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궁 확장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악궁 확장을 하는 과정 중에는 위 앞니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 봉합선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장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줄어듭니다. 또 확장 초기에 말하거나 먹는데 이물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잇몸이나 치근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정 치료 자체가 쉽지 않고 불편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악궁 확장 장치는 유독 불편함이 큰 장치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이야기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교정티처 박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